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에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33기 평가사 이유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월간 컨설팅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컨설팅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질문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년차 합격생 도승환입니다. 8년 동안 많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8년 수험 경력과 이제 강의 경력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유곤 평가사는 저랑 상반되게 공부를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한 사람, 8년 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했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부를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될까?입니다. 이건 거의 뭐 진입자분들의 고정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상담할 때 항상 듣는 질문이고, 그리고 수험기간 내내, 심지어 합격자들까지도 이게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주제예요.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 전업수험생이면 한 일주일에 60시간은 해야 된다. 월화수목금토 10시간 하고 하루 쉬면 60시간이거든요. 60시간 그러면 하루 10시간씩 해서 하루 쉰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도 한 60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10시간을 못 채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이제 오래 앉아서 못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9시간씩 6일 그리고 일요일은 한 6시간 정도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일요일은 반나절 정도 쉬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도 안 쉬었어요. 제 경험상 일주일에 60시간 정도 하면 좀 윤택하게 그래도 좀 루틴을 진행할 수 있고 70시간 하면 조금 숨이 가쁩니다. 슬슬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요. 80시간부터는 이제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60시간만 넘게 하면 그래도 공부 시간 때문에 손해보는 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통계적으로 60시간만 공부하면 어느 자격증이든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이제 또 저희 노트북 안에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결정하죠. 일주일에 60시간은 무조건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 거의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60시간을 주 목표로 하겠다. 생각하시고 일요일은 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직장 병행 수험생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은 60시간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장 병행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요? 직장 변형은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일하면서 끝나면 지치잖아요. 일단 지쳐서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 일 끝나고 3시간은 기본이고 주말은 무조건 다 몰입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우리 시험이 무휴직, 직장 병행, 생동차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1년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요. 2년 차까지도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수험 기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닌 이상에는 1차는 몰라도 2차에는 좀 휴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한 주 40시간 정도 하는 게 1차든 2차든 좀 정상적인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평일에 4시간 하고 주말에 10시간 하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시간을 내면 그래도 좀 진도를 차근차근 나갈 게 부담 없다. 사실 어렵긴 하지만 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 40시간이면은 전업 수험생이 60시간이면은 3분의 2 정도. 네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직장 병행 수험생들 주 40시간 목표로 해보시는 거 어떨까? 수식어를 하나 붙이고 싶어요. 고통스러운 40시간.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 이겨내시고 목표가 있으시니까 40시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죠? 몇 월 진입생까지 현실적으로 생동차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산해보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완전 초짜가 2차를 순수하게 공부했을 때 몇 개월 정도 2차만 순수하게 보면 합격 수준까지 올라갈까요? 저도 생동차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2차가 10달 그리고 1차가 한 4달? 이 정도로 봐서 그래서 제 결론이 5월이에요. 5월 진입이 거의 생동차 마지노가 아닐까. 그때부터 14개월이니까 1차를 10월, 11월 정도에는 가야 되거든요. 동차생들도. 근데 이게 그 전에 답안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답안 쓰는 게 사실은 체력 소모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공부여서 1차 할 때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버티면서 쓰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연습하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5월도 이미 기본 관리가 조금 밀린 상태인데 8월까지 다 따라잡고 연기 GS 8월부터 10월까지는 좀 제대로 참여를 해본 사람이 그 이후에 답안 연습도 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5월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적으로는 5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12개월, 14개월 1차만 공부하고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한 14개월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제 시험 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2차를 주관식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1차를 4개월 만에 돼요. 생동차라는 것 자체가 전국에 1년에 10명에서 15명이 다 해요. 당연히 일반화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14개월 안에 끝낸다면 4개월, 10개월 정도의 분배가 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계나 경제가 이제 제일 큰 과목이잖아요. 네. 회계나 경제가 좀 친숙하거나 아니면은 중개사 공부 경험이 있다면 한 4개월 진짜 타이트하게 준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최소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우리 다음 질문이 딱 이거예요. 1차 공부 기간 얼마나 잡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원가에서 국룰처럼 합의된 기간은 사실 6개월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생이 좀 늘고 있고 좀 1차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는 6개월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6개월은 정말 하루 10시간씩 1차만 했을 때 한 과목 정도는 좀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경륜이 좀 쌓여 있으면 6개월이면 딱 적당한 것 같고 진짜 노베이스라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새는 뭐 이제 중개사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회계나 경제가 좀 친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면 4개월, 5개월만 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선생님보다 조금은 타이트하게 말씀드린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회계 경제는 베이스가 있냐, 이해를 빨리 하냐가 수험 기간 크게 좌우하고요. 민법, 감관법, 부원론 이런 과목들은 문제 은행식의 객관식 공부를 해봤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회계 경제를 해보신 적 있냐, 뭐 대학이나 아니면 뭐 관련 직종을 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그 객관식 아까 문제 은행식 객관식 공부는 뭐 한능검, 투자자산운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확실히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방금 제가 말한 조건들을 많이 충족하고 공부 시간 엄청 많은 편이다. 그러면 3, 4개월 정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나는 공인중개사다. 그럼 2달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나 베이스나 요령 없다. 근데 무난하게 시키는 대로 잘할 자신 있다. 그럼 6개월 정도? 그리고 공부라는 걸 평생 나는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나 처음 한다. 공부 시간도 별로 안 많다? 8개월 이상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베이스가 있으면 좀 줄 수 있고 베이스가 없으면 좀 늘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우리 시험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베이스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부분만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취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그 생동차가 가능할까 하고 좀 같이 한번 섞어서 결론을 내보면 2차 한 8개월, 10개월 네. 1차는 여기에 최소 4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정도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물론 이 얘기가 너무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말이 이러면은 2차 10달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 10달 하면 되지 10달 아니 10달이 안 되나? 10달이면 되지. 이게 굉장히 제일 짧게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런 경우부터 이제 슬슬 생긴다 이렇게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개월하고 6개월이면요 지금이 적기예요. 2월달에 무조건 하셔야 생동차를 하시겠네. 2, 3월 정도가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진짜 단골 질문인데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할까? 이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법규 선생님이셔가지고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브가 이제 결과냐 과정이냐를 좀 놓고 봤을 때 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암기를 굳이 내 손으로 만들지 않고도 암기를 잘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써먹을 수 있다면 잘 만들어진 서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백지에다가 서브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계속 중간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건 일단 서브를 저는 만드는 게 좋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만든다면 있는 걸 가지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 합격생들의 서브거나 아니면 강사님들 요약집 같은 데다가 살을 붙이면서 하는 게 좋고 서브를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게 우리 시험은 기본 강의 끝난 이후로는 랜덤 논점으로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내가 계속 정리해 나갈 어떤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리고 서술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시험 특히 이론하고 법규 쪽에 어떤 서술이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쓰면 좋고 뭐 약간 이것도 물은 내용은 아니지만 가산점이 있고 이런 약간 애매한 그레이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이렇게 다 배우기 어려운 이런 서술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서브는 있는 게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서브는 우리 의견은 필요하다. 거기에 2표를 얻었습니다. 개별 스터디가 꼭 필요할까?
입니다. 이것도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개별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도 있는데 평가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개별 스터디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개별 스터디를 했던 이유는 뭐 일단 첫 번째는 남들이 다 하니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실무 같이 풀고 뭐 하고. 근데 개별 스터디의 강점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이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배우거나 먼저 공부했던 사람이 좀 이 리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지거든요. 이제 그걸 흔히 말하는 이제 젊은 피가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지치지 않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협업 참 좋은데 문제는 이 개별 스터디잖아요. 실력이 개별적이야. 다들 실력이 개별적이어서 하다 보면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한데 자꾸 다른 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이걸 끌고 나갈까 속으로 이제 원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쌓이면 개별 스터디가 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개별 스터디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평가사님 말씀하신 게 저랑 너무 비슷했던 게 뭐냐면 저는 초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스킬을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형은 나랑 개별 스터디를 왜 하지? 이게 좀 밥 먹을 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왜 하지? 이러니까 형은 나한테 배울 게 없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너의 그 열심히 하는 그 에너지가 나의 그 초심을 찾게 해줬다. 왜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스터디원이 있어서 같이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 팀들이 잘 되고 또 끝까지 가는 경우가 팀원이 전체가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5명이 됐으면 4명이 합격을 한다든지 한 팀에서 많은 합격생 수가 나오는 것도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이 공유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개별 스터디가 딱 뭐 공부에 어떤 이점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게 고시생들의 유일한 사회생활이에요, 사실. 이게 개별 스터디원들 만나면 편하거든요. 이게 밖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점점 더 할 말도 없어지고, 내 온통 관심사는 이제 실무 어떻게 하지? 이론 뭐 외워야 되지? 이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딴 세상 얘기니까 개별 스터디 하는 게 좀 저는 이 사회성과 내 유일한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수단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개별 스터디가 초반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강만 듣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는 크게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공부가 진행돼서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진짜 어떤 정답에 갈림길이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출문제 수준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 문제 볼 때 뭘 생각했어? 이 목차 써야겠다는 생각 언제 했어? 이런 거를 전 듣는 게 그 사전적인 사고 과정을 강의에서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같이 스터디원들은 방금 시험 보고 딱 후기를 나누면 되게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초반에는 일단 진도 빨리빨리 나가시고 이제 진짜 좀 어려운 문제를 나만의 답안 스타일이 좀 갖춰 나가질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쓰지? 궁금할 때 개별 스터디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스터디를 할 때 저는 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때 개별 스터디 그만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지금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개별 스터디 아까 제가 다 좋다고 얘기했지만 냉정해줘야 돼요. 과연 지금 내가 도움이 되고 있나? 이게 정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네, 사람이 좋고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내가 여기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게 있나? 저는 그 도움이 안 되는 스터디라면 빨리 깨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런 걸로 서로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필요한 공부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정으로 만약에 개별 스터디를 붙들고 있다면 저는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누가 상황을 얘기하고 스터디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말하고 나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수험생 제일 많이 되는 핑계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뭐 제 세 번째는 뭐 이제 또 어떤 뭐 다른 개인만의 어떤 사정을 들 건데 그만두는 대부분이 몸이 아프거나 집에 무슨 일이 항상 있어요. 저는 들은 게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살짝 서운하지만 정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또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서로한테 필요한 길이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러면 온라인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온라인 분들도 요즘은 스터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스터디만큼 막 같이 밥을 먹고 막 친해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목적 지향적으로 할 것만 딱 하고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스터디를 같이 몇 번 했는데 오히려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합격하고 얼굴을 처음 봤어요. 저랑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 이러면서. 그러니까 줌도 있고 네네. 카톡도 있고
있고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주변의 환경을 잘 맞춰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월간 컨설팅 마지막 질문은요. 2월엔 뭘 해야 될까?입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기준이 수험생 평균이라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합격권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조금은 기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보다 낫다고 뭐 낙심하실 필요 없고 시기별로 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2차 유예생이 있죠. 지금 작년에 1차 합격했고 이제 2차만 남겨둔 수험생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시험이 5달 정도, 5달 반 정도 남았죠. 저는 이제는 이론법규의 좀 누적 분할 암기를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GS 하면서 조금씩은 외워놨겠지만 이렇게 진도를 딱딱 나눠서 끊어 외워가지는 못했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론법규 좀 누적적으로 분할해서 암기를 시작하시면 좋고, 지금 인강이 아직 남아있다면 빨리 끝내시고, 이제부터는 인강 들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도 시간 안에는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론법규 이제 외울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3기 GS에 들어가면 기출 수준도 뛰어넘는 좀 지엽적인 논점이라든지 굉장히 최신 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3기 때는 추가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논점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된다. 그 3기 GS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예생분들은 2월 2, 3, 4,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은 150일. 150일 동안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뭘 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잘 정해놓고 좀 준비를 차곡차곡 해 놓으시고 이제 스타트. 늦어도 3월 달부터는 이제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실무가 이게 보통 시험이 얼마 안 남아질수록 조금씩 비중이 줄어드는 게 좀 보통인 것 같아요. 실무의 속도나 그 완주 실력에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잡히고 디테일과 실무 서술 이런 거 보완하면서 실무 비중 조금 줄이고 이론법규 암기하고 이제 최신 논점 추가하는 비중을 조금 올려가는, 저는 실무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준비생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1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통상적인 진도를 딱 잡기가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회계, 경제, 민법은 문풀 강의 정도가 이제 끝나고 감관법, 부원론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하는 게 좀 통상적인 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컨설팅 할 때 이 정도 진도인 분들이 가장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도가 다 끝난 게 아니면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원 모의고사 본 취지가 뭐 내가 공부하려고 본다기보다는 내가 과목별로 몇 분을 풀 건지 몇 문제를 풀 건지 내가 지금 몇 번에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건지 약간 내 생체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게 전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지금 내가 당장 성적 안 나온다고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마지막 암기 과목들 이제 붙들어 매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2달 만에 암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네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둔다면 이미 1월 달부터는 좀 한 달 정도는 좀 더 먼저 시작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미 2월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학원론하고 감정평가 관계법규하고 암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감관법 선생님이시니까 이게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차피 다 못 외운다.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것만 내가 선지를 딱 찍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무조건 맞춘다. 이런 스탠스로 공부를 하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와, 너무 많아. 어떻게 다 외워? 이러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선생님들이 많이 나온다고 찍어주는 것만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 벗어나는 건 그냥 다 찍을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쿨한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과목이지 않나. 지금 2월이 이게 이제는 4-5과목, 1차 5과목을 동시에 다 운용해 나갈 시기여서 굉장히 산만하고 지금 내가 진도 나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과목별 밸런스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차생 여러분. 다음은 동차생, 제 전문 분야죠. 동차생들 지금 뭐 해야 되냐. 저는 동차를 하려면 1차 기간에 2차 GS를 좀 끝까지 안 놓는 게 어렵지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차는 이제 암기 과목 많이 할 때잖아요. 민법, 강간법, 부원을 이제 외울 시기라서 이런 법규를 솔직히 암기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저는 암기보다는 이렇게 2차 GS에서 2기 GS에서 사례풀이하고 목차 내가 짜는 연습하고 이런 답안 피지컬적인 부분을 조금 그래도 마지막으로 챙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는 1차 전까지 얼만큼 돼 있어야 되냐? 동차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답변을 드리는 게 이론하고 법규는 암기 빼고 다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점 미리 알려줘서 가서 쓰는 건 잘해야 되고 목차 짜고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실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제 디테일 잡아가는 시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 너무 어렵지만 그 정도 해놓고 이제 1차 딱 끝나면 이론 법규 암기에 딱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주는 거. 동차생들은 뭐 조금씩 꾸준히 암기 이런 거 좀 이상적인 얘기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1차 하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암기를 최대한 마지막에 몰아놓고 다른 거 답안에 필요한 기술 같은 것들 충분히 다 준비해 놨다가 1차 끝나고 암기 빡 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무난한 동차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차는. 제가 봐도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진입자분들 2월에 진입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월에 진입하면 이제 본인이 동차를 갈 건지 다음에 동차를 갈 건지 아니면 1차 따로 2차 따로 이제 공부 기간을 2년으로 잡을 건지 그거부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뷔페에 가가지고 회를 먹을 거냐 스테이크를 먹을 거냐.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도 안 먹어봤고 스테이크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두 개가 메인 요리로 딱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어디를 가느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내가 회를 선택했다. 근데 먹어보니 나는 회가 맛이 없어요. 그럼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당연히 동차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무리 뭐 우리가 1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1년 2개월 동안 1차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애매하게 선행해봤자 1차 끝나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사실상 좀 동차가 강제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라면 2월에 진입하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비장하게 2차부터 빡 해보고 1차 준비하기 전까지 많은 걸 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2차에만 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동차 커리큘럼인 거잖아요. 동차생들은 유해생들보다 2차를 잘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겨울에는 1차로 빠져야 되니까 1차 들어가기 전에 유해생들 이상을 좀 많이 해놔야 따라잡히더라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이제 진도를 지금 작년 강의로 쭉 뽑아놓고 남들이 기본 강의 들을 때 나는 문제풀이 하면서 좀 진도를 기다리는 이런 식의 좀 앞지르는 공부가 필요한 시기 2차부터 준비를 좀 앞질러서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먼저 기간이 14개월이기 때문에 동차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다만 2차를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유예생보다 2차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를 하다가 7월 달에는 또 1차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생동차로 하려면 그거보다 늦게 들어가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이 7월인데 동차생들 하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1차만 이제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니즈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차생이 1차를 7월부터 한다? 저는 사실상 그러면은 조금 부진정 동차가 아닌가. 이게 그렇게 하면은 2차 공부할 시간이 너무 안 나와서 한 10월 정도? 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도 1차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차랑 2차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하는 게 한 10월 정도. 물론 10월부터 1차를 하고 그리고 2차도 계속 섞어서 하라는 게 일반적인 수험 공부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버거울 수는 있어요. 2월 진입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2차 진도를 최대한 땡겨서 앞지르는 공부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월 달에 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수험에 할애할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차 진입을 추천드리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못해요. 그 사람들은 또 앉아있는 연습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적응 기간이 지나면 지금 2월에 시작하는 타이밍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이제 계획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잘 진단하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기 점검하시면서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월간 컨설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